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고 양대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3,23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7%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3,219선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9%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83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위에서 그래도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세로 돌아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1.24%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인 LG화학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34%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3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2만 6,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좋습니다. 0.8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는 좋지가 못합니다. 파란불을 모두 켜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빠지면서 83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8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보다는 조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은 전일 종가 동일한 모습으로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HLB가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CJ는 0.44%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SK머티리얼즈도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84%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코스피 시장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필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8만 전자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였습니다. 공매도 물량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5월달 가격도 4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동일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의 점유율도 올해 초에 미국 공장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성 이슈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주가가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피류사 AI에 후속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 금액을 살펴보면 800억 원 상당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서 최대 규모인데요. 피류사 AI는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AI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피리오사 AI의 첫 투자자로 2017년 예비 창업팀 단계부터 피리오사 AI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사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사를 모두 좀 짚어볼 텐데요. 지난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계 투자은행의 매도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터리 3사에 대한 공매도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 26일부터 살펴보면 스위스계 크레딧 스위스는 LG화학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68만 원으로 내렸는데요. 이날 LG화학에 대한 공매도를 살펴보면 전거래보다 6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모건 스탠리는 삼성 SDI에 대한 비중 축소와 함께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날 삼성 SDI에 대한 공매도는 전거래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가 K배터리를 정조준한 것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마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업계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생 배터리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0.19%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6만 4,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백신의 충전과 포장 등 완제 생산과 더불어서 원료 의약품까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mRNA 치료제가 코로나19 백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mRNA CMO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소규모의 생산만으로 항체 의약품 CMO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을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티빙의 성장세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어제 CJ ENM 비전 스트림 행사에서 성장 전략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의 고도화와 음악 메가 IP 확보, 또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제작 역량 글로벌화를 설명을 했다면서 특히 티빙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에 달하는 투자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티빙 성장이 가시화가 되면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CJ ENM의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애플 TV 플러스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함께 미국 드라마 시리즈 제작에 나섭니다. 더 빅도어 프라이즈 공동 기획 제작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0부작의 휴먼 드라마인데요. 완성 콘텐츠 판매나 리메이크 권리 판매를 넘어서 우리나라 스튜디오 최초로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제작에 나선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글로벌 스튜디오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한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98,4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팜의 주가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우리나라 최초로 LNP 약물 전달체 방식으로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스와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가 나타나면서 관련해서 종목이 움직인 종목이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의 종가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 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살펴보시면 장대 양봉을 또 형성을 해줬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체크를 해보시면 14.23%로 나타났고요. 종가는 5,38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토스가 최근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7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미국의 상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3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근에 투자금 약 5천억 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가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약 1,200만 주인데요. 토스뱅크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화투자증권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토스뱅크의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이 조금은 더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쳤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강하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0.56% 오르면서 3,221.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조금은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액이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8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는 1.18% 올라주면서 128,5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이버는 1.2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0.73%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2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3.25%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2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4%의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은 0.73% 빠지면서 27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3.37%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실업과 유통업, 증권, 운수 장비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기록이 됐고요. 철강 및 금속과 운수 창고, 의료 정밀, 은행 업종들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365억 원, 또 개인은 6,137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6,531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984.5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마감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정오를 기준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낸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펄어비스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5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5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상황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HLB는 크게 올라줬는데요. 4.22%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35,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에 알테오젠은 크게 빠졌습니다. 3.7% 내림세를 보이면서 7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을 순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출판 매체 복제에서 3.07%의 상승률이 기록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과 음식료 담배,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고요. 금융업종도 같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인터넷, 유통업종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78억 원, 기관은 71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982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까지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다행히 모두 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하는 상황 보셨을 텐데요. 내일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켜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